2016년도 한국 남성 발병 예치감으로 대장암 1위. 특히 대장암은 중장년층에서의 발병률이 높은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장암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 원래 증상이 전혀 없어서 전혀 내시경 받을 생각조차도 않다가 혈변이 나와서 조기 검진을 놓쳐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병원을 찾아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초기 증상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리를 하거나 혈변이죠. 식사하는데 소화가 안 된다든지 배변 습관이 변한다든지 이런 자각 증상이 사실상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초기 증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검진 45세 정도에서부터 대장 내시경을 한 5년 혹은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확인해서 검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 90%에 이를 만큼 예후가 좋은 암, 대장암. 오늘 TV닥터에서 대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희웅입니다. 요즘 모임들 많죠, 주변에. 아마 그 모임에서 뭔가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고깃집이죠, 고깃집. 그렇습니다. 뭐 회식 가셔도 고깃집이고 요즘 주말 나들이 가셔도 가족들이랑 고깃집에 가시는 경우가. 식탁 위에 그 많은 반찬 중에서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나? 그렇죠, 고기부터. 그렇습니다. 고기.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장암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남성암들 중에서 조금 있으면 곧 위암보다 대장암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곧 추월하겠네요. 네. 지난주부터 특별기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암 3부작.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대장암.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외과 백이범 교수께서 스튜디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박수 받으세요. 이야. 이 항상 오늘 강의 들으면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대장암의 모든 것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 걱정을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면 대장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교수 겸 교주님. 자, 백 교수님 강의 시작하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 아닐까요? 미국? 그렇죠. 햄버거, 그런 거 많이 콜라 스테이크, 많이 먹고 그죠? 네, 기름기. 그렇죠. 미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 기름진 고기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이겠죠, 미국에.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놀랍게도 미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1위네요? 대장암의 1위를 랭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1위 올라가 있어요? 요즘 하도 놀랄 일이 많아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그 전문가들이 왜 이런 그 불명예를 대한민국이 안아야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그 4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붉은 고기,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변이,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술인데요. 그 술은 대장암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밝혀져 있고 그것이 이제 점막을 자극을 하고 또 알코올이 이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이 이제 따라가는 게 고기입니다. 고기는 그 붉은색 고기가 주로 이제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1960년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아직 발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기 섭취가 적었던 반면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식생활의 서구가 되면서 고기 섭취가 늘고 대부분 고기를 못 먹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고기 섭취가 많아지면서 대장암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전자 변형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먹어도 미국인들보다 서양인들보다 고기를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언가 인종별 차이가 한국인에게는 다른 뭔가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유전자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단지 유전자 변형이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국가에서 암 검진을 거의 보험급여로 다 해주고 또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여지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을 많이 하게 되면 대장암 발견율도 올라가고 검사를 많이 하니 발생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주로 대장암은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 50대에서 60, 7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중장년층에서 상당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대부분 나이가 이 나이에 속하시나요? 20대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뭐 대부분 40대 그렇죠? 중후반으로 보이시는데 제 나이 또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머지않아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50대부터 피크를 치는 나이에 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0대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건강검진도 교수님 80대 이후는 왜 쑥 줄어들까요? 80대 이후에는 이제 살아남은 분들만 대장암에 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별은 어때요? 성별 남녀 비슷해요? 아무래도 남자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네, 원래 대장암 하면 예전부터 남성암이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실제 이제 남녀 성비를 보면 1.5대 1로 남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암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다른 암과 비교를 해보면 그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오히려 그 65세 이상의 여자에 있어서는 그 암 발생 1위가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를 통해서 보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이 대장암을 약간 억제한다라는 그런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공이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장암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수분, 물이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을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분이 대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변, 찌꺼기들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체화해서 이제 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장내 세균, 주로 유익한 장내 세균들에 의해서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물질 중에 세균들이 분해하고 발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양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있는 대장이 왜 암이 생기겠어요? 왜 생겨요? 왜?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왜 생기는 것일까요? 네, 대장암의 발생으로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대부분 밖에서 먹는 이 식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붉은 고기, 이 붉은 고기와 고지방 음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장암 위험 인자로 되어 있는데 과도한 육류 섭취와 고지방 식이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담즙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담즙이 분비될 때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 세균에 의해서 제2의 제3의 화학적 변화를 받게 되고 이 담즙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발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의 그 소화에 영향을 주고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암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 저기 흰살 생선이나 뭐 흰고기, 닭고기 같은 거는 괜찮을까요? 비교적 기름이 적은 고기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고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기름, 튀김 이런 기름들도 상당히 담즙 분비를 왕성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은 워낙 그 인내심이 많은 장기라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조금 손을 쓰기에는 조금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민하게 이런 증상들의 변화를 관찰해서 뭐 검진을 하면 좋겠지만 검진을 못하고 내가 증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증상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우측 대장은 좌측에 비해서 크기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이 생길 경우에 대장을 막는 증상이 생기기까지 암이 많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가 네. 단지 암이 부스러지면서 거기서 출혈을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빈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예. 네네. 혹이 많이 자라니까 네. 갑자기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빈혈을 일으키게 되면 네. 우측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측은 구경이 작기 때문에 변을 내려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네.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네. 또 바로 부스러질 때 그 피가 바로 항문 가까이에 바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혈변으로 대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 가까이에 바로 직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변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변을 보고 나도 잔변감이 생기고 대부분 출혈을 일으키니까 피가 나고 예. 혹은 암세포 자체가 이제 뭔가 분비를 해내기 때문에 점액변이 생기는 걸로 알 수 예. 있겠습니다. 피가 날 때 대장암이냐 아니면 그 단순 변비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이제 그 배변을 하고 나면 변기를 보게 되는데요. 예. 3초의 여유를 가지고 변을 반드시 확인하자는 게 저희 대장학문학회에서도 예.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냥 물 내리지 마시고 변을 볼 때 대개 대장암은 말씀드린 대로 대변과 함께 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 안에서 피가 이미 나기 때문에 예. 변을 볼 때 검붉은색 피가 흥건하게 같이 나옵니다. 갑자기 보면 놀랍니다. 그런데 변비로 인한 단순 치질 같은 경우에는 변을 아주 건강한 변을 쑥 보고 나서 끝에서 코피방울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지는 그리고 혹은 휴지로 이제 닦을 때 휴지에 묻어 나오는 그런 선홍색 출혈을 일으킬 때는 우리는 이제 단순 변비엔 치질 가능성이 많다. 교수님 기왕 볼 거 그럼 몇 가지 더 보자고요, 교수님. 네. 뭐를요? 또 3초 안에 확 많이 보자고요. 네. 색깔, 뭐 굵기 이런 것도 보면 좋잖아요. 예, 뭐 색깔, 냄새까지 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색깔과 굵기, 굵기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아까 가는 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굵기는 이제 그 바나나 같이 혹은 그 소시지 같이 길게 굵게 나오고는 변이 황갈색으로 나오는 게 아주 건강한 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나나. 어머니들 저기 바나나 정도 됩니까? 야, 너 변 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 똥 굵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네요, 그죠? 근데 그런 변을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걸 뭐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그죠? 식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런 변을 본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염소똥이나 토끼똥처럼 아주 잘게 잘 부스러지는 이런 변을 볼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명인들 중에서도 이 대장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고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네, 그 증상만으로 이렇게 대장암이 진단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못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이태석 신부. 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인제대를 졸업하시고 신학대학 가셔가지고 신부를 지내시고 이제 아프리카 수단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8년간의 봉사를 하시면서 자신을 거의 돌볼 시간이 없었죠. 한국에 와서 지인들을 통해서 부랴부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죠. 받아서 대장암 4기를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었는데도 그럴 수 있나요? 이 증상이 뭔가 있었겠죠. 근데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런 단순한 혈변이라든지 가는 변이라든지 끊어지는 변 이런 어떤 배변 습관의 변화를 단지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에 자신의 어떤 변화를 신호를 무시한. 다음은 배우 김자옥 씨인데요. 공주는 외로워. 네, 김자옥 씨는 2014년 11월에 대장암 폐 전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실제 이분은 2008년도에 항암 치료와 수술로 잘 극복을 해서 완치 판정까지 사실상 받았다, 극복했다라고까지 알려졌는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가 전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분이 그 마지막 유럽 가신 거를 TV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만 몰랐고 본인만 알고 계셨던 건데 참 아까운 분들을 대장암으로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49세의 임혜숙 씨. 처음에는 단순히 변비가 심하다고만 생각했다는 그녀. 그 후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그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앉으세요. 예. 네. 그 최초에 이제 5월 23일 날 진단되었을 때 대장암 중에 특히 이제 직장 쪽이었죠. 직장 항문 가까이에 있는 직장암이 조금 심했고 임파선 전이도 있었고 상당히 처음 왔을 때 낙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수술 전 이제 방사선 치료로 암의 방사선도 크기를 좀 줄여서 맞고 큰 효과를 효과가 봤다는 굉장히 그녀. 좋았습니다. 로봇 수술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좀 회복이 되게 빠르고 암 오는 속도가 그죠? 깨끗하고. 소변 보내시는 것도 괜찮던가요? 네, 저는 처음에 수술 막 받고 하는데도 괜찮았어요. 소변줄 3일 만에 뽑고 네, 잘 네. 보셨네요. 뭐 피검사 다 좋고 이제 막 경과도 좋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먹는 약으로 조금 조절해가면서 또 회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회도 뭐 신선하게 잘 조리된 회를 깨끗한 데서 해 진짜요? 주십니다. 암이 꽤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대장암. 다만 항문 가까이에 위치한 직장에 암이 생길 경우 항문을 잃을 수도 있어 수술 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변비는 심했고 그거 옆에 여기 다리 있잖아요. 허벅지 옆으로 다리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살이 쪄가지고 아픈 줄 알고 300 넘게 주고 안마의자까지 샀다니까요. 혹시나 이제 살이 쪄서 그런 줄 알고 다리 안마한다고. 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다른 거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까.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대장암 3기에 해당했던 임혜숙 씨. 백이범 교수는 바로 수술을 권하지 않고 항암제 복용과 방사선 치료를 먼저 권했다. 바로 수술적 접근을 했다가는 암을 완벽하게 절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암이 진행이 많이 되거나 임파선 전이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는 그 최초 병기 3기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그 임파선이 다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다 괴멸, 없어져가 사멸되어 가지고 임파선 전이가 제로인 상태가 되었고 직장암의 깊이도 최초는 3층만 이렇게 침범됐던 게 지금 2층까지 침범된 뿌리가 작아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추가로 더 할 이유가 없는 초기 상태가 거의 된 것입니다. 최근엔 임혜숙 씨처럼 직장암일 경우 사전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 복강경 수술을 받는 것이 트렌드. 그중에서도 로봇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던 암을 정교하게 절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배뇨 기능과 성 기능을 온전히 살릴 수 있어 환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게다가 4기 미만의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수술은 아무래도 그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복강경 수술이 가지지 못한 뭐 기구의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 그리고 아주 3차원 비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가깝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원근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혈관과 신경을 아주 잘 방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환자들이 얻는 이익은 그 뭐 비뇨 생식기의 기관의 회복이라든지 수술 회복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전후 꾸준한 정기 검사와 다양한 치료법으로 대장암의 완치도 머지않았다. 정말 요즘 달라졌네요. 그러네. 대장암 검사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면 보통은 대장 내시경 받으시잖아요. 받기 싫거든요, 진짜. 아니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교수님? 다른 방법?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약 하나 딱 먹고 이러면 안 될까요? 네, 그런 방법이 개발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 대장 내시경만큼 훌륭한 검사가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전에 대장 이중 조영 검사를 해서 그 바리우물이라는 그 조영제를 마시고 혹은 항문으로 넣어서 그 대장 모양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는 그런 방사선 검사가 있었는데 그 뭐 문제점이
환자가 좀 검사하는 동안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방사선을 계속 노출받으면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술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위치도 확인하고 조직 검사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장 세적 마시는 고통을 감당하고 그런 한 번만의 검사를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최고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도 지금 대장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받아보신 분? 거의 다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요즘은 절반 이상입니다. 위하고 대장하고 한꺼번에 받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꼭 필요한 검사는 확실한데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면 너무 자주 받는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부담스러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장 세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자체가 약간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대장이 좀 약한 분들은 찢어진다든지 또 대장 용종을 절제를 했는데 거기서 구멍이 나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약간의 수면 상태, 반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마취제 비슷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 등이 동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침습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장 내시경 받아야 되는 검사인 만큼 틀림없고 그렇다면 얼마에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는 50세 이상에서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5년 혹은 1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받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렇지만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식생활의 서구와 그리고 대장암의 연령이 점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0대부터 미리 조기 검진을 대장 내시경을 해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대장에 이제 용종이 없는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고요. 이제 용종이 있는데 용종이 선종인 경우, 즉 암 직전 단계인 선종인 경우에는 용종 절제술을 한 분은 1년 지나서 다시 재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의 지시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 절제술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여쭤보세요. 제가 용종 절제술 받았는데 이 용종이 암으로 가는 직전 단계의 용종인가요? 아니면 암과 관계없는 용종인가요? 여쭤보시면 당신의 용종은 암 직전 단계의 용종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내년에도 또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선종성 용종이 있다 그러면 이거 떼기만 하면 암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조기에 검진을 해서 용종을 절제를 하게 되면 그 절제한 걸로 치료가 종료가 되고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없는 일반 용종이었다 혹은 염증 혹은 뭐 거짓 용종이었다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건강한 삶을 살면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크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수술적 치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면역 치료, 뭐 비타민 C 고영양법, 운동요법, 고열요법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정설화되어 있고 모든 환자분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치료는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장암 4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까 4명 중에 1명꼴로 수술이 가능하고 절제가 되는 분들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적절한 수술과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등 항암제를 잘 써서 암을 줄인 다음에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암을 완치할 찬스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수술 절개창을 작게 만들어서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다음에 사회생활로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각광받는 수술로 떠오르고 있고 이 수술법이 생존율에 이전에 개복했던 수술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수술하고 즉각적인 합병증률이 더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이 복강경 수술을 극대화시키는 수술 장비가 로봇 수술로 복강경 수술은 2차원 테레비를 보고 수술했다면 로봇 수술은 직접 양쪽의 브라운관을 통해서 양안으로 보기 때문에 3차원 뷰를 그대로 볼 수 있고 기구도 각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손처럼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 항문을 살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절제연을 암 모양으로 있는 암 덩어리로부터 최대한
2cm 이상 띄어서 이렇게 정상 직장을 잘라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항문의 거리가 네. 2cm를 안 되고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항문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복부에 그렇죠. 인공 항문을 만들 밖으로 수밖에 이렇게 없는 빼서. 거죠.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네. 대장암에 대해서는 예. 다 박사님들이에요.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예. 대장암에 대해서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해보죠. 자, 변비나 치질이 있으면, 변비나 치액 같은 게 있으면 대장암이 더 잘 생긴다. 확률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라고요? 오가 많으세요. 예, 그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자, 교수님. 정답은 그래요? X입니다. 그렇습니까? 관계 없어요? 네. 예. 왜 그렇죠? 네. 예, 치질과 변비는 그 대장암의 하나의 그 증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예. 따로 그냥 생각을 하는 네. 거겠군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그 심장병 있으신 분들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스피린이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일까요? OX. 아스피린이요? 네, 아스피린. 아스피린하고 대장하고 무슨 관계네? 자,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정답은 O입니다. 네. 자꾸 틀리고 있어. 예, 점점 반대로만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교수님? 예. 그 아스피린이 그 우리 몸에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해서 예. 통증이라든지 예. 발열 이런 걸 억제하는 그런 물질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이 대장 점막에 그 용종과 선종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많이 만들어주는 하나의 영양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예. 차단하는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에 그게 예방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임상 시험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스피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스피린이 그 출혈 성향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 보니 현재 권장하고 있지는 굳이 뭐, 않습니다. 예. 네. 몸에 좋다고 유산균 드시는 분들 저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항상 공복에 하나씩 먹어요. 장에도 예. 좋으니까 좋다고 좋던데요? 생각을 하시니까 예. 정말 유산균이 대장에 좋을까요? 저는 대장을 막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건 O. 여러분 제 얘기 들으세요. O예요. O 자신 있어요. O. 예. 자, 정답은요? 교수님? 예. O 맞잖아요. 예. 예. 유산균은 예. 그 자체가 대장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잘 걸러 먹는다 해도 유해 물질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들을 몸속에서 빨리 배출해 주는 것이 네.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그렇죠. 보너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좋아요. 네. 오늘 아침에 다들 커피 한 잔씩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간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간암에 커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씩 하면 그렇죠. 좋다고 자, 했잖아요. 네. 대장암에도 커피가 좋다. 뭐 같은 암인데 좋지 않겠어요? OX. 자. OX. O요? X요? 예, 좋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정답은 네. O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이제 이거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예.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먹는 경우에 예. 그 대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커피에 이제 어떤 성분이 그 대장암을 일으키는 어떤 활성 단백질을 억제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커피를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4잔 이상 먹어야 되는 것은 카페인 중독도 있고 또 커피 그러니까요. 자체를 많이 먹다 보면 예. 부작용도 그 수분이 예. 많이 빠져나 탈수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를 즐겨 드시는 건 좋지만 예. 이 수분 섭취도 같이 곁들여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한때 그 커피를 위로 마시지 않고 아래로 마시는 관장. 커피 뭐 관장이 숙변 제거. 예, 그 얘기 유행을 한 들었어요. 적이 있었어요. 예.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일부 그 매스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미용과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서 네. 이 커피 관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대장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위장처럼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튼튼한 위장은 이게 터지질 않는데 예. 대장은 벽이 약하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관장을 해버리면 터질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천공이라든지 네. 그 잦은 그 관장을 하게 되면 네. 정상적인 배변의 어떤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배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커피는 마시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로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예.
오늘 그러면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한 요가. 오늘 몇 가지 배울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은 세 가지인데요. 이렇듯 장내에 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대장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배변 활동에 좋은 요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저희 봐주세요. 기어가는 자세에서 기어가는 어깨 자세. 바로 밑에 양손이 그리고 아주 자세 좋으세요. 자세 좋죠? 좋아요. 우리 선생님도 좋으시고요. 자, 호흡에 맞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십니까? 숨을 코로 가득 마시면서 턱을 천장 방향 쭉 끌어올리시고 자, 이때는 가슴을 바닥으로 꾹 낮출 거예요.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시선은 배꼽. 자, 이때는 바닥을 확실히 밀어준다는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가슴을 내밀어 숨을 마시고 자, 등이 오목해지게 턱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았어요. 박기용 아나운서 대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꼬리뼈부터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오목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요. 왼손은 그 주먹을 감싸 봅니다. 자, 이 주먹을 배꼽에 위치하시고요. 자, 방청객 여러분들도 그 의자에 앉은 상태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자, 납작하게 가슴을 내밀면서 납작하게 얼굴을 매트 방향으로 떨궈줄 거예요. 자, 이마를 매트에 탁 내려온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배를 부풀리시고 내쉬는 숨에 배를 오목하게 만들었어요. 자, 뱃속에 자, 주먹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다시 엎드려 볼게요. 숨을 배가 아픈데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네, 맞아요. 내쉬면서 오목하게 후 하고 등을 둥글게. 자, 무릎을 곧곧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발이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곧곧하게 발가락이 천장을 향했어요. 천장.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팔꿈치와 무릎을 교차해 주세요.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손바닥을 쫙 열어서 아래 방향. 자, 왼손은 등 뒤로 이동했어요. 자, 시작은 먼저 정면을 향하면서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데요?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자,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 뒤로 멀리 바라봅니다. 자꾸 옆에서 신음 소리 내지 마세요. 네, 뒤쪽을. 자, 방청객 여러분들도 의자를 잡고 충분히 가능하세요. 다시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셨다가 내쉬는 숨에 등 뒤로 멀리 바라봅니다. 배를 부풀려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배가 오목해집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배를 크게 부풀려서 숨을 마셨다가 호흡으로만으로도 복부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후 하면서 뱃속에 가스를 제거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오늘 요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대장암에 좋은 동과 스테이크와 감입 김치전을 만들어 볼까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 높이 매달려 있는 동과와 감잎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동과의 껍질을 벗기고 속씨를 파내 준비합니다. 당근, 양배추, 배추를 곱게 채를 썰어 간장으로 버무립니다. 그 후 동과 안에 버무린 속을 채워 넣은 뒤 김이 나는 솥에 동과를 넣고 10분간 찝니다. 감잎을 데친 뒤 곱게 갈아 밀가루와 함께 잘 섞어줍니다. 그 후 김치를 기름으로 두른 팬에 올리고 섞어준 반죽을 부어줍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뒤집어주면 감잎 김치전 완성. 남은 육수에 각종 양념을 넣어 소스를 만든 다음 동과 위에 뿌려주면 동과 스테이크 완성.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잎 김치전. 김치에다가 감잎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암 작용이 대단하다고 나와 있어요. 암의 생기는 종기들도 각종 없앤다고 하는데 감잎하고 혀를 깨끗하게 해주고 보혈을 해주는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맛이 어떨까? 아우 맛있나?
감잎 김치전을 맛봤으니 이제 동과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볼까요? 대장의 섬유질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 변이 잘 나오게 하겠지? 그러면 대장을 깨끗하게 싹 비워주겠지? 아, 이건 무슨 맛이야? 배 같기도 하고 살구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대장암에 좋은 감잎 김치전과 동과 스테이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네. 이제 알았어요. 대장에 이 대장 건강이 좋은 게 역시 섬유질이군요. 그렇죠. 예. 이 요가 이렇게 쭉 하시고 그다음에 동과 스테이크, 감잎 김치전 이렇게 드시면 오늘 하루 우리 대장이 호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예. 네. 그런데 오늘 저는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예. 우리 백이범 교수님은 대장 내시경 받아보셨습니까? 궁금해요. 예. 네, 대장 내시경 받아봤습니다. 누가 합니까? 예, 저희 동료가 아, 했겠죠. 그래요? 혹시 그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습니까? 네, 저희는 다행히도 용종이 없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그 7계명이라고 제가 7계명.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예. 네, 두 번째는 흰쌀보다는 현미, 네. 보리콩, 수수, 귀리 같은 잡곡류를 섞어서 섭취를 하시고 네.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는 껍질째 드시고 네. 두부와 콩을 주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물인데요. 하루에 1 내지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고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로 장을 운동을 원활하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만병의 근원인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해 주셔야 네. 됩니다. 그 식사를 한 이후에 네. 운동이 필요하겠죠. 네, 네. 열심히 운동을 하는 네. 그 운동 습관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들인데 뭐 새로운 거는 없고 우리가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네.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문제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죠? 오늘 뭐 여러 가지였어요, 그죠? 네, 네, 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이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